제64화 당태종은 명군이고 수양제는 폭군인 이유는 무엇인가?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시황제를 칭한 이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손통제까지 등장한 수많은 황제들 가운데 최고의 황제는 청나라의 강희제라고 평가됩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 황제라고 불립니다. 이는 만주족뿐만이 아니라 21세기 현 중국 지도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족 황제들 가운데 최고의 황제는 단연 당태종 이세민으로 그 치세는 정강이 치로 높게 평가됩니다. 당태종 직전의 수나라의 2대 황제인 양제와 당태종은 많은 공통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폭군의 대명사로 또 다른 한 사람은 명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두 황제를 비교하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륙 상쟁사의 뼈아픈 사례로 역사에 기록된 현무문의 변은 바로 당고조 무덕 4년 6월 4일 새벽에 일어났다. 황태자인 건성과 원길은 궁중이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 하나 없이 둘이서 말에 올라탄 채 현무문으로 막 들어섰다. 함께 온 정예병 2천은 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두 사람이 임호전 가까이 당도했을 무렵 전각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말고삐를 잡아 당겼다. 아무래도 일단 돌아가서 상황을 지켜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동궁 형님 잠깐 뵙시다. 진왕 이세민이 불쑥 오른쪽 숲속에서 말을 타고 나타났다. 손에는 활을 들고 여차하면 쏠 기세였다. 원길 역시 호신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세민을 보자 흥분하여 서둘러 세민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겼다. 하지만 원길의 화살은 세민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다. 그 순간 건성도 활을 들자 활의 명수로 이름난 세민이 건성에게 화살을 쏘아 건성은 말 위에서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숨이 끊어졌다. 원길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활 시위를 당기려 했으나 현무문에 매복하고 있던 이세민의 부하인 을지경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을지경덕이 말했다. 이제 두 원흉을 처단했으니 동궁과 제왕부의 병사들부터 일단 장악해야 합니다. 세민은 형과 아우의 시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수급을 대문 위에 걸어 놓으면 많은 병사들이 항복할 테니 그대로 시행하라. 시간이 흘러 동궁과 제왕부의 병사들이 공격해 왔으나 진왕부 병사들에게 격퇴되었다. 공군이 주장하였다. 동궁과 제왕부의 잔당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해치워야 뒤탈이 없습니다. 둥지가 깨어지면 탁도 병아리도 알도 없는 법. 뿌리째 뽑아 태워버려야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정변 소식을 듣고 고조 이연은 궁성안의 호수로 도망갔다. 완전 무장한 을지경덕이 배를 타고 고조 앞에 나타났다. 오늘 이 화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인가? 경은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진왕 이세민께서 태자 이건성과 제왕 이원길이 반란을 일으키자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주살하였습니다. 제가 폐하를 모시겠습니다. 분권을 완전히 상실한 고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세민을 황태자로 세우고 양위를 선언하였다. 고조 이연은 연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태자 건성의 나이 38세, 아들 5이 있었고 원길은 24세로 역시 아들 5이 있었다. 현무문의 변 당시 세민의 나이 29세, 큰아들 승건이 7세였다. 이세민의 조카인 왕자 10명은 모두 처형되면서 아예 족보에서도 삭제되어 버렸다. 이세민은 이어 태자 이건성의 고문인 위징을 불러들였다. 그대는 쓸데없이 계책을 세워서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끝내 피를 흘리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리하였소? 전 황태자께서 제 계책만 들어두셨던들 오늘과 같은 패배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의 잘못이 조금 더 없단 말이오? 저는 옳다고 여긴 것만 진언해 드립니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 문제가 아니지요. 허허허, 통쾌한 말씀이시오. 남북조 시대의 북주에서 569년에
수문제 양견의 아들로 태어난 수양제 양광은 사서에 훤칠하고 수려한 자태에 어릴 적부터 총명하였다고 기록되었지만 훗날 호부견자로 평가됩니다. 581년 아버지 양견이 수나라 건국 황제가 되면서 13세에 진왕에 봉해져서 병주와 양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20살에는 명장, 고경, 하약필, 한금호와 함께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통일 수나라의 1등 공신이 되었지만 차남이었으므로 황태자는 형인 양용이 책봉되었습니다. 양제의 어머니는 북주의 명문가 출신으로 외할아버지인 독고씨는 큰딸은 북주 명제의 황후가 되게 하였고 사녀는 당고조 이연과 혼인하였습니다. 수양제의 어머니이자 수문제의 아내인 칠녀 독고가라는 14세에 대사공 양충의 아들 양경과 혼담이 오고 갈 때의 조건이 자신 이외의 어떤 여인에게서도 자식을 보지 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양견은 5 아들을 모두 독고가라에게서 얻었으므로 자신의 자식들 간에는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남인 양광은 태자인 형 양용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태자인 양용도 다른 형제들처럼 사치를 즐기고 여자를 밝혔는데 문제는 자신을 포장할 줄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독고 황후는 양용의 애첩인 운소훈을 미워하여 그녀를 피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양용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양용은 첩시를 두고 여색에 빠져 사치스럽고 문란한 생활을 즐긴다며 양광은 형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침 독고 황후가 추천한 태자비 원씨가 급사하자 태자비의 죽음에도 태자 양용이 그리 슬퍼하지 않는 것은 양용이 태자비를 독살했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도 퍼뜨려서 독고 황후는 양용이 태자비를 독살하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양광은 태자인 형 양용을 모함하면서 자신은 여색을 멀리하는 모범생으로 포장합니다. 아버지 수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젊은 미녀들을 숨기고 늙고 못난 여인들만 남겼으며 눈길이 잘 닿는 곳에 먼지가 쌓인 현이 끊긴 검은고를 놓아두어 자신이 가물을 즐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양광을 인효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고 독고황후가 나서서 수문제에게 태자를 바꿀 것을 종용하여 600년 둘째 양광이 황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년 후인 602년 어머니 독고황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태자가 된 양광은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여 수문제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나 장례식이 끝나고 처소에서는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당나라 역사가들의 악의적인 기록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양광의 인성은 그럴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독고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평생 공초가였던 수문제는 자신이 멸망시킨 남조의 진나라 선제의 14년인 선화부인에게 빠져 향락을 즐기다 604년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양광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복인 재상 양소에게 황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예상되는 걸림돌들을 파악하라는 서찰을 보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재상 양소가 태자 양광에게 보낸 답신이 배달사고로 수문제에게 전해집니다. 분노한 수문제 앞에 자신의 애첩인 선화부인이 급히 뛰어들어오면서 태자 양광이 겁탈하려는 것을 뿌리치고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짐승에게 어떻게 국가대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면서 독고가라가 나의 판단을 가르쳤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수문제는 재상 유술과 원암을 불러 양광을 패출하고 다시 양용을 태자로 삼는다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양광은 자신의 수적들을 통하여 이를 파악하고 우문술, 곽연 등을 이끌고 수문제가 기거하는 인수궁에 들이닥쳐 재상 유술과 원암을 체포하고 잠시 후에 수문제가 사망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양광이 시행한 것으로 다른 기록에는 수하인 장형이 독살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형 양용에게는 수문제의 유언장을 조작하여 자결을 종용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수하장수 우문직업을 보내 살해하였습니다. 수양제와 당태종은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더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수양제의 폭군 이미지가 강할수록 당태종의 천고의 명군의 이미지는 더욱 증폭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대 역사가들의 폄하와 분식 덕분에 양제의 능력과 업적은 가려지고 반대로 태종에 대한 허상은 더욱 찬란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당태종의 폐륜적인 면에서의 죄질은 더 나쁘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그럼 비슷한 시기의 두 황제의 공통된 경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나라의 양씨와 당나라의 이씨가 모두 관농지방 출신으로 북주의 고위 정치집단에 속하였으며 수의 양제는 당태종의 오촌 당숙으로 서로 가까운 혈연관계가 존재합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시와 문장 등에서 문학적 소질이 있으며 군사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셋째, 모두 차남으로 본래는 황제에 오를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넷째, 결국 음모와 혁명으로 형을 축출하거나 살해하는 탈적을 통하여 즉위하였습니다. 다섯째, 즉위를 하면서 형제와 일족 그리고 부친을 시해하거나 또는 핍박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여섯째, 형제와 부친 그리고 종실의 비빈을 자신의 첩으로 취하였습니다. 일곱째, 모두 두 번째 군주로서 창업과 수성을 겸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고구려 원정에 2, 3차례 직접 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두 사람에게 찾아온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때 강성을 자랑하던 수나라는 불과 10여 년 만에 멸망의 나락으로 들어선 반면 천하대란 속에서 막 통일을 이룬 신생왕조인 당은 태종 즉위 후 불과 5년이 안 되어 태평성대의 대명사인 정관의 치를 만들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태종은 유혈정변인 현무문의 변을 거치고 즉위한 자신이 양제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제 살해와 탄압, 부친에 대한 강압 등이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나타난 현상 그대로는 자신과 수양제가 다를 것이 없는 폭군으로 후대에 비추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종의 심리적 초조감은 당대인과 후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가 편찬 중이던 실록을 열람하는 제왕으로서의 금기를 깬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관들이 반대를 물리치고 실록을 열람한 후에 현무문의 변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한 것은 명군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그의 좌절과 희망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종이 화를 잘 내고 자주 울거나 뉘우치는 다양한 감정을 수시로 나타내는 것을 그의 심리적 갈등의 표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는 황제가 자신을 끊임없이 절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태종은 명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재위 23년간 자신을 점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견제하던 위증이 사라진 후반기에는 정치 자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행 불일치와 신하들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치와 잦은 토목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원강은 태종이 만일 몇 년 더 살았다면 수양제와 같은 폭군이 될 수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후 위징을 그리워하며 후회했던 당태종이 재차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였으나 그의 죽음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사실을 생각할 때 타당한 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의 구양수는 당태종을 평가하면서 업적 면에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당태종의 호색과 말년의 병역은 중간 수준이라며 박하게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당태종 이후 후계자인 고종 다음의 축천무가 최초의 여황제가 되어 당나라의 기초를 흔들자 오긍이 올바른 정치 회복을 염원하며 정관정요를 편찬하면서 당태종은 명군의 이미지를 회복하였고 이는 후대의 이민족 정권에서도 기존의 인물평이 계승되면서 천하의 명군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기도 합니다.